저희는 웹소설이 무엇인가에 대해 웹과 소설을 나누어 간단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으로 볼 건 웹소설만의 특수성, 그러니까 웹소설을 다른 장르 문학과 구분짓게 만드는 요소예요. 보통 웹소설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세 가지를 꼽아요. 웹소설의 구성 요소. 첫 번째로 매체, 두 번째가 감각, 세 번째가 사용자예요. 하나하나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매체부터 볼게요. 매체. 여러분들은 웹소설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눈으로요? 제 말은 예전처럼 책으로 읽으시냐고요. 물론 도서화된 웹소설도 많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웹소설을 뭘로 봐요? 스마트폰으로 보죠. 또는 PC로 보던가요. 이런 매체의 변화는 작품과 독서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종이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읽는데 최적화되는 것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즐겨 읽던 책을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유명한 드래곤 라자죠? 다른 거 볼까요? 이건 어때요? 이건 좀 낫네. 하지만 역시 이것도 보기 힘들어요. 화면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벽돌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읽고 싶으신가요? 그 전에 이걸 제대로 읽을 수는 있을까요? 일단 이걸 딱 이 벽돌을 보는 순간 겁 먼저 들지 않아요? 먹기도 좋은 떡이 보기도 좋다고. 아니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런 글들은 요리였다면 플레이팅 점수에서 0점을 받을 만한 그런 요리였을 거예요. 보다시피 한 문단이 너무 길면 한 페이지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작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문장이 파편화됐죠. 축약됐어요. 왜냐하면 이래야 독자들이 쉽게 읽으니까. 물론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조판을 개인에 맞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조판을 설정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짧게 축약시키고 파편화시켰죠. 물론 여전히 문장이 길고 문단이 빽빽하면 사람들은 글을 읽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느껴요. 이러한 매체의 변화 탓에 작품의 문장은 짧고 파편화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요소를 볼게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감각이에요. 감각이 뭘 말하는 거지? 웹소설은 기존의 책들과 다른 독특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요. 사실 이 감각이란 건 매체 변화의 연장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러분, 웹소설은 진짜 빠르게 창작되어요. 남성향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루에 5,000자를 매일 써야 되죠. 아무리 못해도 주 5회 연재하는 것을 관습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5,000자면 한 달에 15만 자. 종이책을 쓰는 작가분들이 들으면은 화들짝 놀라요. 아니 그걸 어떻게 쓰냐고. 종이책 작가들은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분투한다는 걸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웹소설은 빠르게 창작되어요. 그리고 그만큼 빠르게 소비되기도 하고요. 이 빠른 감각은 독서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매체 이야기할 때 말했듯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페이지를 넘겨야 하다 보니 문장이 쉬워지고 파편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결과 독자들의 독서 형태가 정독에서 속독, 발췌독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실제로 제가 지하철에서 봤던 굉장히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보였었는데 제 옆자리에서 웹소설을 보고 있었는데 아마 무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친구가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랐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한 장면을 2초, 3초 봤나? 그렇게 보더니 다음 페이지, 또 2초, 3초 보고 다음 페이지. 계속 그렇게 넘겨요. 그리고 다음화를 누르거나 댓글을 보는 거죠. 댓글을 보는데 댓글이 뭔가 재미있어. 댓글이 막 이런 부분이 웃기대, 막 쩐대.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재밌다고 한 부분만, 그 부분만 찾아서 자세히 봐요. 그게 아니면 그냥 쭉쭉 넘어가고요. 저는 충격이었죠.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저는 효과음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존재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왜 그 친구는 그렇게 쓱쓱 한 페이지당 2초, 3초 수준으로 빠르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아까 말한 바와 같아요. 문장이 매우 쉽거든요. 드래곤 중에서도 최강의 투명 드래곤이 울부짖었다. 얼마나 쉬워요. 이런 문장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는 할아버지에게 인사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세상이 당장 내일 무너진다고 하든 간에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내용 전달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뭘까요? 할아버지, 인사. 나는 사과나무 심는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어휘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부수적인 문장이에요. 속독하고 발제독하는 분들은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어휘만을 발췌해서 읽어요. 그래서 발췌독인 거예요. 나머지는 보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이런 건 죄다 생략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작가님, 그렇게 글을 읽으면 글이 이해가 되어요? 작품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어요? 어때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RPG 게임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맵이 바뀌면 어때요? 새로운 맵을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작품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읽은 장면이 재생이 된단 말이죠. 머릿속에서.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면 이탈하겠네요? 네, 보통 그렇게 하차하세요. 발췌독하고 속독하시는 분들이 보통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차해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어요. 어떤 글일까요? 바로 장르 문법을 사용하는 글. 자신들이 재밌게 봤었던 작품, 그 작품에 사용된 장르 문법, 그 장르 문법을 큰 변주 없이 따르는 글, 그런 글들을 읽어요. 그 장르 문법이라는 것은 한번 머리에 박아 놓으면 굳이 새롭게 세상과 규칙을 만들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게임으로 치면 이미 로딩이 되어 있거나 로딩 시간이 매우 짧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무협 설정이나 클리셰 이런 게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면 헌터블이라고 쳐봐요. 그럼 헌터블에는 뭐가 있어요? 협회가 있죠. 게이트가 있고 던전이 있고 등급이 있고, 그리고 이 헌터블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전개와 클리셰가 존재하고, 악역 영예물이면 어때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악역 캐릭터에 빙의하거나 언제나 파멸을 앞두고 있어서 그 파멸을 피하기 위해 남주를 꼬셔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르 문법이에요. 특정 장르에서 주로 쓰이는 전개, 캐릭터, 설정, 서사 이런 것들이요. 때문에 글을 쉽게 쓰기 위해서, 쉽게 쓰면서도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작가들은 장르 문법에 의지해요. 때로는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장르 문법 때문에 독자들은 빠르게 웹소설을 소비할 수 있어요. 작가들 또한 이미 장르 문법에 익숙해진 독자들에 맞추기 위해서 작가 개인의 개성보다는 장르 문법을 따르는 그런 작품을 집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최근 웹소설 작품들이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인다면 이런 맥락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웹소설의 감각은 속도감으로 규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웹소설은 빠르게 소비되고 빠르게 휘발된다. 빠르게 소비되려면 쉬워야 한다. 쉬우려면 익숙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